웰빙 시대의 또 하나의 트렌드, 걷기. 이 걷기와 더불어 패션을 넘어 건강을 생각하는 신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신발 산업에 유례없는 돌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신발 산업은 이제 기능성 신발들의 각축자. 그리고 여기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승부수를 던지는 우리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건강한 신발이 세계 속으로 성큼 큰 걸음을 내딛습니다. 바쁜 일상 속 우리는 걷고 또 걷습니다. 지구상 유일하게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 그만큼 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발 건강은 또 하나의 화두. 우리의 발은 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할까요? 우리 몸을 고스란히 지탱하는 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의 발은 총 2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은 약 한 35개, 그리고 한 100여 개의 인대로 이루어진 매우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성인이 걸을 때 발에 받는 하중은 자기 체중의 약 한 1.5배로 보시면 되고요. 달리기를 할 때는 한 3.5배에서 4배 정도 하중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행을 하루에 한 8,000에서 5,000보에서 8,000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평균적으로 대략 한 1,000톤 정도의 하중이 매일매일 실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1,000톤의 무게를 견디는 발. 발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신발입니다. 발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멋진 신발을 찾습니다. 내 맘에 쏙 드는 신발 찾기,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죠. 구두 한 켤레로 몇 년씩 살았던 옛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켤레에서 켤레 정도. 3-4켤레 정도. 6-7켤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20켤레 정도.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패션의 시대, 생활 속에서 여유와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 시대. 활동에 따라 신발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신발 종류도 디자인도 가지가지. 나에게 맞는 신발은 어떻게 골라야 할지, 신발을 고르는 기준,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신발을 고르나요? 집에 있는 의상을 생각하고 신발을 고르러 가요. 디자인이 좀 괜찮아야 이제 다른 옷이랑도 매치가 되고. 디자인을 먼저 보고 이제 발이 편한 거, 저는 이쁜 거 위주로 봐요. 주로 싸고 이쁜 게 좋아요. 신발, 멋을 빼곤 말할 수 없는 패션 아이콘. 특히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완성시키기 위한 아찔한 하이힐의 유혹을 견디기 힘듭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멋지게 보인다면 참는 패션 리더들. 이와 반대로 편안해 보이는 이런 플랫 슈즈도 요즘 인기. 신발은 정말 모양을 빼곤 말할 수 없네요. 하지만 멋만 추구하다간 잘못해 발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답니다. 사실 최근 들어 신발로 인한 발의 질병이 크게 늘고 있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하이힐을 오래 장기간 신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무지해반증 질병이 있는데요. 무지해반증은 엄지의 중족지 관절, 엄지의 관절이 외반, 즉 바깥쪽으로 휘면서요. 내측에 있는 뼈가 도출되면서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뒷굽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킬레스건 자체에 탄력을 잃게 돼서 아킬레스 건염이나 내지는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에서 50대 성인 여성의 55%가량이 이 무지외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발의 변형을 가져오는 이러한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발을 압박하는 신발. 하이힐이 부른 질병 무지외반증. 지금 보이는 엑스레이 사진은 무지외반증 치료를 위해 수술한 이후 촬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신는 신발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그만큼 신발을 고를 땐 까다롭게 골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발을 고를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신발을 이제 구입을 하실 때는요, 발에 붓기가 어느 정도 있는 옷 5시 정도가, 5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신발을 선택하실 때, 신발의 소재는 천연가죽 등과 같은 통풍성이나 환기성이 좋은 소재의 신발을 구입하시고, 발가락이 차지하는 신발의 앞쪽은 적절한 공간이 유지될 수 있게끔 너무 넓거나 너무 꽉 끼는 신발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계적인 건강 트렌드는 걷기. 생활 속 건강한 걷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 단체를 찾았습니다.
걷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의 활동. 이런 걷기가 우리 몸에 효과가 좋은 운동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만큼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단체가 생긴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겠죠.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고 있어서 이거 1,500만 정도의 인구가 걷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돌아와서 우리 국민의 기초체육인 걷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걷기 교육, 걷기 전문 트레이너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요즘의 현상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늘 걷고 있지만 얼마나 잘 걷느냐에 따라 운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걷는 것도 잘 걷는 법이 따로 있다는데요. 올바른 걷기법은 과연 어떤 걸까요? 걷기도 운동, 운동 전 몸풀기는 기본, 걷기의 효과도 높이고 몸을 보호합니다. 걷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턱을 약간 몸 안으로 당기는 느낌이 좋습니다. 그것은 상체를 바르게 서게 해주고 호흡을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배는 힘을 주어서 느낌이 척추에 닿는 느낌이 되도록 그런 느낌을 받고 걸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배에 힘을 줬을 때 결코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그래서 곱세 걸음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자로 걷되 발의 각도가 5에서 10도 이상 바깥으로 벌어지면 안 됩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착지가 되고 그 다음에 발바닥, 발 앞꿈치 그 순서대로 걷는 게 바른 보행법이 되겠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바르게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데요. 꼭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평소 일상에서도 바르게 걷는 습관은 우리 몸의 건강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신발입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 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신발을 선택하는 것도 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발은 보통 편한 신발이나 운동화 또는 기능성 워킹화를 선택해서 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패션, 그리고 더욱 포기할 수 없는 건강. 이것이 사람들이 신발 앞에서 빠지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요즘 신발에 불고 있는 트렌드는 단연 건강. 기능성 신발이 있잖아요. 근데 디자인도 예쁘고 근데 제가 원하는 가격대에 비해서는 약간 좀 높아서 제가 선호한 편은 아니에요. 그 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살 것 같아요. 다리 날씬하게 해주는 그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혹해서 하나 사고 있고 지금도 잘 신고 있어요. 건강에 좋은 신발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신어보고 싶어요. 신고 걷기만 해도 강력한 피트니스 효과. 신기만 해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신발들. 신발이 도입되는 과학.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기능성 신발 시장에 도전해온 우리나라의 한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오직 기능성 신발 개발에 매진해온 특성화 기업. 이 기업에선 세계 최초의 뒷굽 없는 신발을 개발해내었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의 대표 박영설 씨가 처음 기능성 신발 시장에 뛰어든 것은 1990년. 그 뒤 세계 54개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면서 신발업계에 파란을 몰고 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본사. 비록 겉으로는 작은 사무실이지만 이곳은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특허 취득증이 사무실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취득한 특허 기술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신발에 뒷굽이 없는 것. 이 신발은 이제 기존의 신발들이 어떤 기능보다는 디자인에 많이 치중을 했다면 이 신발이야말로 정말 그 기능성에 많은 치중을 둔 신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다음에 근 밸런스라든지 몸의 균형 밸런스를 상당히 잡아줄 수 있으면서도 걸으면서 어떤 그 등산할 수 있는 등산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볼 수 있죠. 박영설 씨가 처음 이 신발을 고안하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멈춰 자연스레 계단을 찾게 된 그. 평소 편안히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다 계단을 오르니 이게 바로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 살펴보니 계단에 닿는 신발의 면은 거의 대부분이 앞부분. 그렇다면 앞부분만 디디는 신발을 만들면 평소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겠구나.
이것이 바로 처음의 생각이었습니다. 신발을 계단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맨 처음에 이제 그 뒷굽, 지금 신발이 휜 게 아니라 그때는 사각으로 이렇게 그 계단처럼 그렇게 해서 밑창에 붙였대 있어. 그게 이제 최초의 그 뒷굽의 신발입니다. 뒷급이 없는 신발의 탄생, 그건 아무도 생각지 못한 상식을 뛰어넘는 역발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뒷급이 없는 신발, 너무나도 낯선 이 신발은 우리 몸이 뒷급에 의존하는 것을 낮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대체 굽 없는 신발엔 어떤 기능과 효과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사실 근데 구두 같은 걸 신으면 뒤꿈치 한쪽이 많이 달죠. 끌리기도 하고 높은 굽을 오래 신다 보면 아킬레스건이 짧아져 있습니다. 거기에 길들여 있다 갑자기 운동화 신고 뛰게 되면 아킬레스건 파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굽 없는 신발을 신었을 경우는 평상시에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 아킬레스건만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면서 비복근, 장단이라든지 비복근, 그 다음에 햄스트링이라든지 허리에 요부 직근 같은 것들을 늘려줌으로써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준다는 게 이 신발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뒷급이 없어 오히려 몸에 적당한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몸의 근력이 강화되는 것이 이 신발의 특징. 인체가 세 가지 아치가 있습니다. 발아치가 있고 허리 아치가 있고 목 아치가 있는데 이 발아치가 해주는 역할은 보행 시에 혈액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아주 그냥 굉장히 중요하죠. 허리 아치도 중요하고 목 아치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그 뒷굽 신발은 보행 시에 그 아치 부분을 이렇게 운동을 하게끔 어떤 마사지를 주는 거죠. 충격이랄까 마사지를 주는데, 지금 요새 나오는 이제 잘못된 신발은 마사지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아치를 그냥 감싸주기 때문에 아치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 기능을 또 못 해주는 거죠. 뒷급이 없는 신발. 시장에는 아직까지 이런 신발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거보다 한 5배는 더 있는데 더 꺼내다 드릴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취득한 나라만도 무려 54개국. 세계가 인정한 창의적인 기술력이 이 기업의 자산입니다. 발명자의 어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를 하나 개발을 했을 때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집요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일본을 비롯해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을 하자 국내에서도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이 독특한 신발은 공정업계에선 일종의 파란,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주목을 받으며 벤처기업 선정,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등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いろいろこう探していました。たどり着いたらこれでございました。なんだ。どこにでもあるような。いやいやそうでしょ。 이 같은 반응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특히 신발의 효과에 많은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그냥 한 길만 가는 사람이죠. 한 길. 딴 데 안 돌아보고 한 길만. 잘 되나 안 되나 그냥 한 길. 신발 하나 가지고 계속. 잘 될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신발이에요. 오로지 신발. 요 신발에서 또 딴 신발, 또 딴 신발. 지금 몇 단계가 건너왔는지 몰라요. 신발이. 그러니까 참, 한 아이템을 가지고 한 길만 저리 고집스럽게 걸어온다는 게 참 대단하죠. 하지만 그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던 2003년 당시 국내 판매를 위해 홈쇼핑 진출을 감행하였는데 이때 판매를 대행했던 곳이 부도가 나면서 함께 위기에 부딪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막대한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된 것. 그에게 남은 것은 팔지 못한 제품뿐이었습니다. 예, 물론 정말 힘들었죠. 정말 힘들고 보통 한번 부도를 맞게 되면은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 이거 제품을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이 그런 조금조금 알고 그러니까 효과를 보기 때문에 저한테 경내에 어떤 힘도 주고 그다음에 그런 매니아층들이 많이 형성된 게 저한테 큰 힘이 됐고. 국내 신발 생산의 산실 부산.
이곳에 그의 신발을 생산하는 공장을 찾았습니다. 한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연구 개발을 거듭해 재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요거는 음각선이고 여기는 양각선이 되겠죠. 요거랑 비슷하지, 요게. 이게 이렇게 홈이 사진을 찍어도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거하고 봤을 때 그 신발이 이제 가장 문제가 이제 그 걸었을 때 충격이거든요. 그 아스팔트나 이 딱딱한 도로 아니면 자갈밭 길을 그 대비를 해서 제가 이제 고안한 이 터널 신발은 충격이라든가 이런 그 발에 대한 고통이 전혀 없고 굉장히 편안한 신발이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신발의 기능성을 더욱 보완하고 디자인에 있어서도 현대적 감각에 맞춰 마침내 신제품 개발을 완료했는데요.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신발 중창의 터널. 아무래도 미드솔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정감을 주고 충격 흡수하고 디자인을 형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걸을 때 신체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는 바로 터널. 공기층이 지면에서 전달되는 충격을 한번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뒷굽이 없는 신발이나 신발굽에 공기층을 주는 터널 공법은 그 만드는 과정도 다른 신발과는 달라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예 기계 자체가 기존에 없어 모두 신발에 맞춰 새로 제작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 모두가 더 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이 더 들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기업만의 기술력, 이것이 이들의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터널이죠. 터널 공법이 돼가지고 이 터널이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들어오면서 서로 이제 마주쳐야 되는데 이 마주치게 하는 그 공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금형을 어렵게 해가 만들어 주더라도 제품 찍는 데 가면은 이 제품이 또 성형시키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발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격을 얼마만큼 흡수하는지 알아내는 실험을 거친 횟수만도 수천 번. 미국 검증기관으로부터 0.45라는 경이적인 충격 흡수율을 인정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안한 신발의 충격 흡수율은 5.4인데 반해 그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5.4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다고 하지만 그게 에어든 뭐 젤이든 좋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5.4라는 충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터널 공법은 바로 마이너스 0도 아니고 0.45라는, 우리가 맨발로 자갈밭을 걸으면 아파서 못 걷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반 신발 신고 걸으면 바닥의 변형에 따라서 발이 뭐 이렇게 외전될 수도 있고 내전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 터널 공법은 바로 그런 느낌 없이 부드럽게 자갈밭에서 걸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기능성 신발 시장은 그야말로 글로벌 경쟁 시대. 아이디어 하나로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도전장을 내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기업만의 노하우, 기술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업이 주목받는 까닭이 바로 이 점이죠. 소재를 또 어떤 걸 쓰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터널이 체중을 실었을 때 찌그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빠른 시간 내에 복원된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의 뭐 A사나 뭐 N사에 봤을 때 어느 정도 뭐 충격은 흡수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충격 흡수가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복원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그 복원력이 제가 알기로 뭐 90%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터널 공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업체가 개발한 신발의 효과는 근력 강화와 함께 몸의 균형을 맞추고 개선한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연구를 거듭합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보기로 하였는데요. 실험 전 실험자의 신체 각 부위에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합니다. 사람마다 유전이나 습관 등으로 조금씩 좌우 대칭이 다르고 기울기도 다른데요. 나중에 몸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 측정은 총 3가지로 측정을 하는데요. 정면, 측면, 후면 이렇게 3가지 측정을 합니다. 정면을 측정을 했을 때 어깨 같은 경우, 골반 같은 경우 틀어져 있다 그러면 상체의 변이가 있겠죠.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무릎이 외측으로 돌아가 있는지 내측으로 돌아가 있는 건지를 봐서
오다리나 엑스다리를 판정해냅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갔을 때는 거북목이나 일자목의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해낼 수가 있고요. 견갑골과 그 다음에 경추관의 어느 정도의 각들을 읽어내고 또 골반의 위치를 봐서 요치의 전만이나 후만 어느 정도 예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실험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신체의 형태를 먼저 자세하게 측정합니다. 그 다음 뒷급이 없는 터널 신발을 신고 잠시 걸은 뒤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측정해보는 실험. 과연 실험자는 신발을 신고 난 다음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요? 신발을 신고 나서 그리고 이쪽은 그 전에 신발을 신었을 때 자세입니다. 측정값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최초에 촬영을 했을 때는 왼쪽 좌측의 어깨가 조금 더 위로 1도가량 더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 좌측으로 0.5도 정도 차이, 각각의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0.5도밖에 나지 않아서 거의 정상 범위로 파란색 깜빡깜빡하고 있고요. 굉장히 정렬은 좋으신데 약간 굴곡이 보였었는데 굴곡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의 위치가 아까 어깨가 정면에서 봤을 때 어깨 올라갔듯이 어깨 올라갔던 어깨가 내려와서 견갑골도 각도가 더 편차가 낮아졌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 운동을 했으니까 큰 정렬의 변화는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좋아진 부분이 있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신발을 신고 오랜 시간 보행을 하게 되면 상당한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개발할 당시와 같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세간의 주목은 아니지만 꾸준한 인정과 평가를 바탕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 제품이 출시되기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 탄생되는 신발들. 거듭되는 연구와 실험을 거쳐 마침내 세상을 향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이 기업의 저력은 세상 그 누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독창성과 이를 뒷받침해온 끊임없는 연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고객의 신뢰에 대한 확신이 아닐까요?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된 기업이 세상이 조금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과 성공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판매가 좋아지고 활력소가 좋아지는 거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제가 수출하면서 조금씩 국내에서 구입한 사람들이 우리 그러니까 신발 그 효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터널 매니아들이 많이 생겼다 그럴까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은 걸 해서 우리 회사가 조금씩 옛날은 옛날보다는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진정으로 입소문을 해서 그러니까 매니아들이 더 많아졌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바람직하고. 잠잘 때 빼고는 모든 시간을 공장 현장에서 보낸다는 박영설 씨. 그는 평소 길을 지날 때에도 사람들의 발만 쳐다본다는데요. 평생 신발 만들기에만 매진해온 그에게는 요즘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답니다.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신발에 도전하는 그의 다음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발의 마지막 신발의 꽃은 뭐냐면 마라톤 하거든요. 42.19km를 뛰었을 때 인간 한계 신발인데, 물론 세계적인 회사들도 개발하지만 저는 그보다 한 차원이 좀 높은 신발 꼭 개발하고 싶고요. 우리 여성들 하이힐, 우리가 7cm만 넘은 칼힐이라 그러는데, 편안한 하이힐을 아무리 높더라도 편안한 하이힐을 개발하는 게 이제 저희 마지막 목표입니다. 새로운 발상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경험, 실패에도 일어설 수 있게 한 건 꿈이 가진 힘입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과 열정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이들만이 가진 기술력 때문인데요. 새로운 시대를 리드하는 건강한 신발을 만들기 위해 오직 한 길만을 우직하게 걷는 기업. 그 길에서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더 나은 제품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세계 신발 산업의 주역, 대한민국은 이들의 새로움으로 미래를
열어갑니다.